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 6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복합갈래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가지문은 연시조고요. 나지문은 고전 수필입니다. 유언 12곡은 여러분들 그 EBS 수능 특강 뒷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이 연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BS 수능 특강을 끝까지 풀지 않은 학생들은 좀 낯설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원래 EBS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 특히 문학 지문은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언 12곡을 경험한 학생들은 뭐 지문을 접근하는데 좀 수월했을 겁니다. 그럼 문제를 푸는데도 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가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연시조입니다. 문장 내용, 뭐 형식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문장을 하자니 인생 식자 우한시오라고 돼 있죠. 결국 내가 글을 좀 배워서 문장, 글짓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근심의 시작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러분 밑에 주석이 달려 있죠. 여러분들 주석을 확인하면서 지문의 내용만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택지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접근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장을 하자니, 글을 배워서 글짓기를 하자니 글을 아는 것 자체가 근심의 시작이다. 공명을 배우려 하되, 됐죠?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배우려 하니 도약등천 불가급이다. 그러니까 결국 도를 배우는 건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아서 오르기, 도달하기 어렵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결국 여러분 문장을 배우려고 하니까 근심의 시작이고 공맹을 배우려고 하니까 내 능력이 안 됩니다. 됐죠?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몸 쓸데없으니 성대농포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농사나 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이것도 결국 근심 때문에 하기 싫고 이거는 결국 나의 능력이 안 되고 됐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건 결국 그래 농사나 짓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글을 배우고 공명의 사상을 따른다는 건 유교에서 말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입신양명을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벼슬 하면서 출세를 하자고 하니까 근심의 시작일 것 같고 공자 맹자의 글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한계가 좀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농사나 짓자 라고 다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스스로 출세는 뭐하고 그래 나는 출세는 포기하자. 됐죠? 그리고 나는 뭐만 짓자 그냥 나는 농사 짓는 농군이나 되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홍진을 절규하고 이 홍진은 여러분들 붉은 먼지란 뜻인데 대체로 속세를 뜻하는 말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춘곡에도 보면 홍진에 묻힌 분내 이내 생이 어떠한가 이런 문장 나오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단어에 대해서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 시가를 잘 하려면 기본적인 어휘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들 공부를 한 다음에 상식적인 지식은 축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진 지문 이해해서 문제 풀겠다. 그럼 주어진 지문을 이해하려면 내가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속세하고는 절규하고 인연을 끊고 됐죠? 백운과는 위우하겠다. 벗을 삼겠다. 그러니까 신구름을 벗을 삼아서 이건 여러분 이게 속세면 얘는 뭘 뜻하겠어요? 자연을 뜻하죠. 둘은 여러분 뭐다? 대조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자연을 벗을 삼아서 녹수청산에 푸른 산 푸른 물 녹수청산도 다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시름 없이 늙어가니 이 중에 무한지락은 끝없는 즐거움을 헌사할까 두렵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내가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시름 없이 늙어가요. 그래서 아주 끝없는 즐거움을 느끼는데 혹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시끄럽게 떠들까 두렵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여러분 중심 내용은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친화적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속세와 끊고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너무 즐겁다 이 뜻입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속세와 자연이 대비되어 있다는 것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대비된 게 많습니다. 인간의 벗 있단 말가. 됐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에게 벗이 있단 말인가? 없다 이 뜻입니다.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기 싫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세에서의 벗은 나는 알기 싫다. 됐죠? 그러니까 속세의 벗은 알기 싫고
물 외는 여러분 자연을 뜻하죠. 물 외에 벗이 없단 말이 있다는 겁니다. 벗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기 즐거워라. 결국 여러분 속세의 벗은 아는 게 싫고 자연의 벗은 아는 게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뭐가 쓰였다고 알 수 있죠. 대꾸하고 대조가 쓰였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에. 그래서 속세의 벗은 싫고 자연 속의 벗은 좋다. 이게 바로 내 분인가 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을 삼는다. 이게 똑같은 자연 친화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연의 벗을 살면서 그 삶에 만족하겠다. 그래서 내 분인가 한다라는 건 무슨 지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내용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나 글 배우려고 하고 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근심의 시작이라 싫어. 공자 맹자를 배우려고 했는데 나는 한계가 좀 있어. 도에 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쓸데없는 몸이니까 나 그냥 농사라 지을게. 됐죠?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자연의 벗을 삼아서 지금 녹수하고 청산, 자연에서 시름없이 늙어가. 너무 즐거워. 됐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시끄럽게 떠들까? 두렵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벗 있지요. 있죠. 됐죠? 근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는 벗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 나는 알기 싫다. 속세를 떠난 물 외 자연의 벗이 없단 말이니까 있다. 됐죠? 나는 알기 좋아라. 근데 결국 속세에 있는 벗은 알기 싫고 자연 속에 있는 벗은 알기 좋다. 됐죠? 그래서 싫거나 즐겁거나 그게 내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하고 사는 게 내 분수인가 하노라. 이렇게 써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 출세도 하기 싫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한가롭게 지내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대체로 이 모의고사에는 속세와 자연의 갈등 또는 이제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는 고전 시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의 작품들은 좀 알고 있어야죠. 상춘곡이 대표적이에요. 관동별곡도 여러분들 자연 속에서 어디를 속세를 떠올리면서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고 어부사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자연 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정코 무심할 쏜 아마 풍진의 부무다. 됐죠? 그러니까 풍진의 부무는 유정하면서도 무심하답니다. 그래서 풍진의 부무, 속세에서의 벗은 싫다. 근데 무심하지만 그래도 다정한 것은 아마도 강산의 굴로다. 구로! 갈매기하고 백로를 뜻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도 여러분 뭐가 쓰였어요? 대꾸하고 대조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았노라. 작비금시 예전에는 옳지 않았고 지금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예전에 아마 과거에는 속세에서 여러분 벗들을 사귀었죠. 근데 그 벗들은 유정하면서도 좀 무심해요. 마음이 무심하다. 관심이 없어요. 알았죠? 근데 무심하면서도 욕심이 없으면서도 다정한 것. 유정하다. 감정이 많다. 다정하다. 됐죠? 아마도 그게 뭐다? 자연의 구로다. 그럼 결국 여러분 속세에 있는 벗보다 자연에 있는 구로가 더 좋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이거? 요거 해석할 때 여러분 유정하다. 감정이 있고 무심하다. 무심하다. 유정하다. 이거 바꾸기만 했는데 이게 의미가 같은 겁니까? 느낌은 좀 다르죠. 이게 결국 유정. 정이 있으면서도 무심한 건 속세의 벗들이고 알았죠? 욕심이 없으면서도 다정한 건 자연의 뭐다? 갈매기와 백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는 잘못된 것을 오늘에서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지금 내가 자연에서 자연을 벗하면서 사는 삶이 옳은 삶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것도 뭐의 이미지고 속세. 이거는 뭐의 이미지다? 자연의 이미지. 이렇게 알면 되죠. 여러분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슨 친화적 태도가 상당히 강하다? 이 글은 여러분 요게 강합니다. 자연 친화적 태도가 강하다. 근데 거기에서도 속세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장에 가면 도평택 기관거 할 때 됐죠? 도연명이가 여러분들 관직에서 그만둘 때 가태부가 걸개귀 할 때 됐죠? 가태부 소강이라고 돼 있죠? 가태부가 벼슬에서 그만두겠다고 간택을 할 때 됐죠?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평택과 그 다음에 태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호연 행색을 그 누가 아니 부러워하겠느냐. 호연 행색이란 말은 이건 호연지기에서 온 말인데, 알았죠? 넓은 마음을 뜻합니다. 자연, 속세를 버리고 자연 속에 가는 그 넓은 마음을 누가 아니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하죠. 다 부러워한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서리법이 있죠. 그래서 알고도 부지지하니 나는 몰라 하노라. 됐죠? 알고도 부지지하니 그만둘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얘는 분명히 도연명이도 벼슬 그만뒀어요. 가태부도 벼슬 그만뒀어요. 이 사람도 그만두고 다 자연 속에 갔어요. 알았죠? 나도 이 사람들의 뜻이 부러워요. 알았죠? 근데 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얘는 분명히 결정장애입니다. 알았죠? 여기에선 여러분 뭐가 있다?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의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갈등이 들어있다. 됐죠? 도연명이 변선에서 그만둘 때, 그 다음에 가태부가 변선에서 그만두자고 할 때, 됐죠? 호연 행사 그 넓은 행동을 그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한다. 됐죠? 하지만 나는 아는데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아직도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속세의 뜻이 없어. 라고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풍우, 바람과 비는 많아요. 심해요. 내가 뭐 하려고 거기에 머무르겠느냐. 물 외 자연에는 연하, 안개와 돌인데 자연입니다. 연하, 조 안개와 돌, 자연이 만족하니 그 무슨 일로 아니 가겠느냐. 간다의 뜻입니다. 알았죠? 여기에도 여러분 뭐가 있죠? 대구, 대조, 그 다음에 서리법이 있죠. 그죠? 이런 표현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조나 가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기법이니까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려 결정하니. 그래. 이제 더 이상 속세에 대한 미련 버리자. 나 자연 속에 갈래요. 그래서 결정하니까 흥에 겨워하노라. 즐겁다. 이게 마음이 즐겁다. 결정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뭐가 해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갈등이 해소됐네 이 사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분 그냥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이 내 분수에 맞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도 뚜렷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속세 미련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야 나 속세 떠나서 자연 속에 살래. 이 정도의 장면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나지문을 보면 조용이라고 되어 있죠. 조용이의 원래 그 제목의 뜻은 게으름 귀신을 비웃다 이 뜻입니다. 게으름을 비웃다. 됐죠? 여기서 보면 이제 게으름 귀신하고 이제 필자하고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고요. 그 원기가 상했습니다.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그래서 귀신에게 말했어요. 게으름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내가 누구겠어요? 게으름 귀신입니다. 게으름 귀신. 그래서 게을러서 집수리도 안 해. 솔밭에 풀어줘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아. 의복에 해줘도 다시 깊지 않아.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도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도 않아. 마침내 날로 행동을 꿈떠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야유어갈 뿐만 아니라 말수도 줄어들었다. 됐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이런 뜻이야. 이 모든 허물은 내가 결국 내게 들어와서 멋대로 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를 따라서 귀찮게 구니? 너는 어서 나를 떠나서 저 즐거운 땅에 가서 너 혼자 즐겁게 좀 살아라. 너 왜 나한테 붙어있냐 임마.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게으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필자가. 이해되셨죠? 근데 게으름의 귀신이 이렇게 필자한테 얘기합니다. 왜 지랄이야. 게으름도 좋은 점이 있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다 운명이야 임마. 됐죠? 하늘에 있으니 결국 나의 허물이라고 여기지 마. 나 탓하지 마. 다 운명이야. 굳센 새는 이런 거 잘 피게 부러지고 강한 나무는 됐죠? 부러집니다.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쉬워요. 우뚝한 것은 다 꺾입니다. 지금 세모친 것들은 여러분 일단 게으름 귀신이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더 긍정적으로 보면 굳은 돌은 고요해. 그 다음에 높은 산은 고요해. 영원한 것이지 움직이는 것보다 쉽자. 그것은 쉽게 요절하지만 고요한 것은 오래 살아.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분명히 저 산처럼 오래 살 거야. 왜? 게으르니까.
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여러분 높은 산과 굳은 돌, 그 다음에 고요한 거 같은 이미지. 굳센 새, 우뚝한 거, 강한 나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이게 부정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야. 됐죠? 너무 부지런한 것도 안 좋아. 당신의 게으름은 복이야 임마. 대두가 딱 정확하게 돼 있죠. 그죠?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쫓다 우왕좌왕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알았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신은 안 그렇잖아. 당신은 결국 물러나 앉았으니까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잖아.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죠.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까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지 알지 모르겠어 당신? 이렇게 돼.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세모 친 거보다 이게 당신한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해된 거죠?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를 버리고, 이게 다 부정지, 버리고 무지를 갖고, 그 다음에 유위를 버리고, 됐죠? 무위를 갖고, 유정을 버리고, 무정을 가져라. 그 다음에 유생을 버리고, 무생을 가지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뭐에 나옵니까? 게으름하고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세모 친 것들은 다 뭐겠어요? 근면하고 비슷한 이미지죠. 됐죠? 그럼 결국, 야, 근면 버리고 게으름대로 사. 네 여러분 타고난 대로 살아 임마.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결국 즐기면 그 돈은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게 태초와 하나가 될 것이다. 됐죠? 결국 이치에 맞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게으름 귀신이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서는 그래서 게으름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게으르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 수험생들이 또 이거 읽고 나서 그래 게으른 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됐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그제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았답니다. 이게 바로 조용이란 글입니다. 결국 이제 게으름의 양면성을 써놨죠. 게으름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리고 결국 게으름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기 때문에 결국 이익을 다투다가 싸우기도 하고, 알았죠?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한 걸 보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공통점 뭡니까?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서 삶에 대한 글쓴이 인식, 태도가 나타나 있다. 대조가 있다. 그럼 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가에서는 여러분 속세와 자연의 대조가 있고 이거는 근면과 뭐에? 게으름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답을 찾으면 되죠. 명령적 오존은 이건 들어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결국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나에 좀 들어있을 수 있고요.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돼. 공간의 이동? 이게 여러분 구체적인 청자, 게으름은 있다. 게으름 귀신. 알았죠?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나는 아니죠. 계절의 변화? 예. 그럼 이러면 이제 답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 시에서 이제 속세와 자연의 대조가 있고 근면과 게으름의 대조가 있다는 걸 알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이해하세요. 유언식은 강호에서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됐죠? 갈등을 반복합니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결국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강호를 선택하는 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읽고 그대로 여러분 이미지만 비교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장에서는 초장에서 화자가 결국 글을 배우고자 하는데 글 배우는 게 근심이래요. 그래서 화자는 강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래. 글이라는 것 자체 근심이야. 됐죠? 공맹 내가 배울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농사 짓겠다. 알았죠? 근데 화자가 강호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3장에서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해되셨죠? 6장에서 종장에는 화자가 자신의 분수에 맞게 안분지족하죠. 근데 9장의 중장에서는 속세의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합니다. 속세의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 있는 소재가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화자의 갈등이 드러나는 건 여러분들 중장이 아니고 종장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9장의 중장이
속세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가 제시된 건 없습니다. 구장의 중대에 뭐라고 돼 있죠? 호연형 행색을 그 누가 아니 부러워하겠습니까? 이게 단데. 그럼 결국 도현미하고 가태부의 태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부러워한다죠, 그죠? 이건 여러분 속세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속세를 떠난 자연 속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됐죠? 이게 틀렸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9장에서 종장에서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10장, 11장에서는 종장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갈등이 해소됐다. 이러면 이제 답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4번은 절교, 속세와 인연을 끊었죠. 미우란 말은 자연을 벗삼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감상하래요. 알았죠? 그래서 밑에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이게 속세 이미지죠. 화자는 봉우를 절교하고자, 속세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죠. 그 다음에 화자는 백운, 그 다음에 친, 벗을 삼죠. 통해서 무한지락을 느끼고자 합니다. 다 맞네. 화자가 미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벗을 삼고자 하는 것은 구로는 됐죠? 벗을 삼고자 하는 구로는 물 외에 연하족한 곳에 있어요. 자연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화자가 물 외의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까 분명히 여러분 속세의 붕우는 뭐하다고 했죠? 유정하지만 무심하다고 했어요. 자연은 뭐라고 했죠? 무정하지만 유정하다고 했습니다. 무심하지만 유정하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건 자연을 뜻한 게 아니고 뭘 뜻하는 거죠? 속세의 벗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하고 이 단어는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미지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됐죠? 그 다음 35번에 기억, 니은도 이미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기억에서의 화자가 공맹을 배우기 위해서 성대 농포의 길 가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얘가 공자 맹자의 글을 배우기 위해서 성대 농포의 길을 간다. 이 둘은 여러분 대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 게으름 귀신의 제안이죠. 수용하면서 굳센새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한다. 말이 안 되죠. 굳센새는 여러분 분명히 근면의 이미지였고 부정적 이미지였습니다. 됐죠? 기억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니은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얘하고 얘는 또 이미지가 같은 건데 이건 여러분 다 게으름 귀신이 버려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의 화자는 현재의 삶의 옳음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니은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5번에 기억의 화자는 풍우다한 속세입니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았죠? 결국 여러분 비와 바람이 심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답은 뭐가 답이다? 4번이 답이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용해서 이런 말 하죠.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의 구조래요. 그 다음에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 담아내고 있고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무슨적 측면도 긍정적 측면을 통해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가 나타나 있죠? 부정적 측면이. 뒷부분에 가면 긍정적 측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름을 생활에서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한 건 게으름의 부정적인 측면이지요. 그죠? 게으름의 이런 측면, 패단도 좀 있다.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됐죠? 게으름의 양면성, 이게 뭐죠? 아니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둘 다 게으름을 무슨 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게으름의 양면성이 됩니까? 이해됐죠? 만약에 게으름을 탓하면서 게으름과 함께 지내겠다고 하면 이게 양면성이 되지만 게으름을 탓하면서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부정적인 측면만 드러난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됐죠? 아우, 됐죠?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무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 있었죠?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려는 필자의 의도가 들어있다.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다? 필자의 비판적 태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은 게으름의 패단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패단을 비판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복합갈래 지문에서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현대어풀이가 확실하게 좀 안 되더라도 이미지를 좀 비교할 줄 알면 결국은 이제 선택지를 보고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것과 대조적인 것들을 구별한다면 이제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현대어풀이가 다 안 되더라도 이게 속세 이미지고 이게 자연의 이미지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구별해서 어디에 긍정적이고 어디에 부정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한다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복합갈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래 그 해설 강의 찍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수능 문학을 준비할 때는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좀 축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계된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지문을 읽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이제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7월 학평이 7월 10일 날 있습니다. 6월달 약점을 7월 10일 학평 때 완전히 해소를 하고 여름방학 때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서 9월달에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